혁신병에 걸린 회사 다니기 힘든 이유. 회사에는 늘 혁신의 바람이 분다. 시대의 흐름, 기술의 진보, 시장의 변화 등 표면적인 이유는 다양하다. 포장을 걷어내고 이야기하기엔 멋이 없어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 혁신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저조한 실적과 주가 하락에 대응하는 보여주기식 리액션이 필요해서다. 회사가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보다는 매출이 쪼그라들고 적자의 경고등이 켜질 때마다 유독 혁신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그 이유다. 회사의 CEO는 연단에 서서 생존, 위기, 펀더멘털이라는 방식, 체질 개선과 같은 표현을 버무려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회사 안에서만 강렬한 태풍을 일으키다가 한반도 앞바다에서 소멸되고 만다. 회사를 오래 다닌 직원들 사이에서 예전 그가 CEO일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회자되며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된 모든 일들이 그렇듯 실체가 없이 좋은 말들로 비벼진 혁신은 지속되기 어렵다. 그저 위기 상황을 타개할 활로를 모색하다 보니 주문자의 머릿속에 변화의 이유만 있을 뿐 결과물이 모호한 그림으로만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 구체성이 없으니 변죽만 올리게 되는 것이다. 공포감을 조성하며 이유들이 주렁주렁 달리지만 결과적으로 당장 무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 일장 연설을 듣고 난 직원들은 그렇구나, 큰일이네라고 읊조리고는 흩어져 밀린 업무를 계속할 뿐이다. 진척이 되더라도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매달리거나 시뮬레이션에 많은 공력이 투입된다. 그 결과물은 몇 년째 스타트업과 협업해 신규 기술을 만지작거리고 새로운 조직을 꾸려 시장을 리서치하고 인재개발팀에서 갖은 필수 교육 과정을 만들어 돌리고는 육아휴직자와 파견자를 제외하면 수강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최근 시장을 달구고 있는 AI 기술이 좋은 예다.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고 놀라운 성능에 동감하면서 우리도 써보자고 달려들지만 실제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표면적인 수준에 그친다. 혁신을 주문했던 사람이 활용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AI를 통해 만들어낼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그림 없이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검색하던 질문을 두어 번 AI 엔진에 돌려보고 결과에 놀랐거나 유튜버들이 AI로 만들었습니다 라며 올린 영상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을 뿐이다. 이거 우리 직원들도 쓰면 일을 2배로 할 수 있겠네라는 막연한 생각과 유명인사가 앞으로 AI를 쓰지 못하는 회사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이 귀에 박혔을 뿐이다. 각종 사내 교육과 세미나를 해도 직원들의 업무에는 실질적으로 쉽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따금씩 직원들에게 왜 아직도 AI를 안 쓰고 있냐는 질책을 하며 답답해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대체 이걸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변화를 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그만한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기존에 일하던 대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저 신기한 기능을 몇 번 써보며 잠시 놀라고는 대단하긴 한데 업무에 적용해서 쓰려면 아직 몇 년 더 필요하겠다며 창을 닫는다. 회사가 혁신을 하려면 직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체감시키고 몰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람은 기존의 익숙한 방법을 손에서 쉽게 내려놓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지작거릴 여유도 머릿속에 스며들 틈도 생기지 않는다.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스며들도록 하려면 아예 AI로만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거나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실질적으로 AI 툴을 활용하는 방법을 1부터 10까지 보여주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주문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어도 실제 활용은 바텀업 형태로 이루어져 확산해야 한다. 그래야만 혁신이라는 신기루가 연말 연초의 협박성 연설에 그치지 않고 실무단 곳곳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기존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각자의 업무는 각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헛바퀴질에서 그친다. 흔히 새롭게 발령난 임원이 주문하는 혁신 열풍이 그 예다. 발령받은 직후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이들은 직원들의 업무를 표면적으로 파악한 후 곧장 혁신 드라이브를 건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과 관점을 주문한다. 말 자체로는 흠이 없는 거대한 이상향을 제시한다. 조직의 리소스로는 건드리기 어려운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을 요구한다. 오자마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주고 싶은 리더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저 친구가 맡으니 뭔가 다른 애라는 반응을 이끌어낼 방법으로 신규 프로젝트만 한 게 없다. 이 기간이 직원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된다. 10의 캐파로 15의 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일로가 더해진다. 변화를 위한 기획 과정까지 포함하면 초반 한두 달은 밤샘 근무까지 보너스로 추가된다. 바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일 그만하고 혁신에 집중하라는 무책임한 말이 돌아올 뿐이다. 정말로 쓸데없는 일을 그만두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일의 경중을 모르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버려 뒀냐는 말이 얹어진다. 이런 식으로 틈을 마련해주지 않고 채찍을 가하는 주마가편식 드라이브는 오래가지 못한다. 가장 혹사당하는 조직에서 이탈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당연하게도 가장 혹사당해온 구성원은 혁신 드라이브의 방향키를 만지작거리던 인물이다. 키를 쥔 이가 이탈하면 조직은 다시 안정화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 리소스를 고려치 않은 보여주기식 혁신은 주로 이렇게 유야무야 찻잔 속에서 수명을 마친다. 양다리 걸치듯 기존에 가진 것에 더해 새 것도 모두 가지겠다는 욕심은 이도 저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혁신이라 부를 만한 드라이브는 실질적인 성과물이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법인의 생명은 결국 수익에 달렸다. 생산성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는 혁신은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ESG가 돌풍을 일으키던 몇 해 전 많은 회사가 사업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기존 사업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변화를 선언했다. 한 투자 자문은 어떤 회사의 CEO에게 이렇게 말했다. ESG 좋은 거 알죠? 그런데 그거 한다고 매출이 줄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듯 오간 이 한마디에는 큰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사는 당시 추진한 혁신에 엄청난 리소스를 투입했지만 생산성이나 수익과는 무관한 결정이 되어버렸다. 그 회사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사라진 채 강제적으로 생존을 위한 혁신을 당하고 있다. 혁신은 좋아 보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희망회로를 걷어내고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면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난 후에 진행해야 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혁신은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 월급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자는 사고는 위험하다. 혁신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조직의 리소스만 잡아먹어 기존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자주 시도해서도 안 된다. 올해도 해보고 내년에도 해볼 수 있는 남발 가능한 카드가 아니다. 이게 아니면 곧 말라 죽게 된다는 배수진의 결의가 생겼을 때 기존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심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직이 곧장 변화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다고 한탄할 일도 아니다. 주인의식은 주인에게만 생긴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한다면 아직 명확한 행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기존의 방식과 업무에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혁신이 업무를 진행할 대안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보완해내지 못하면 직원들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있던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하려면 많은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 끝. 오늘의 아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도 기대해주세요.